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차트적인 관점하고 뭐 간략한 암호화폐 뉴스하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 도출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리플 코인에 관해서 립하는 트위터들이 생각보다 지금 많아졌고, 제가 생각해서 이제 진짜 고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리플 코인을 갑자기 립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왜 그럴까? 그래서 그거에 관한 것도 구체적인 상황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드릴 건데, 일단은 비트코인 장세가 사실상 1,400달러를 강하게 돌파를 못한다면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횡보 장세로 봐야 하고,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하향으로 봤을 때 이제 9,800달러를 깨지 않으면 사실상 현재의 장세로서는 나쁘지 않다. 근데 여기서 미온적으로나마 또다시 이제 10,000달러, 1,100불 정도까지 이제 다시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알트코인이 원화로 했을 때는 아마 줄어들 확률이 높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뭐 어떤 코인들이 사토시 마켓에서 운영되는 거는 사토시가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비트코인 개수가 사실상 되게 많이 늘어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올 초에 비해서 지금은 아마 2배 이상,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아마 3배 이상 늘어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수백만 원, 많이 늘어나는 사람은 수천만 원, 어떤 사람들은 수억 원이 아마 늘어났을 거예요, 자산 현황이. 그래서 그런 장세로 봤을 때 어쨌건 1,400달러를 돌파하지 못하면 당분간은 그냥 박스권 장세다. 1,400달러를 강하게 돌파할 시 1,900달러까지 그냥 열려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것도 한 번 더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초반에 XRP 립하는 트레이더들이 되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XRP가 향후에 언제라고 제가 딱 단언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조정 장세가 미약적으로 있든 아니면 향후에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세가 있든 급작스럽게 뭐 15% 정도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500원까지, 하나로 따졌을 때 500원까지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시면서 XRP에 접근하셔라.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암호화폐 이쪽에 업계에서 되게 오랫동안 차트리스트 중에 네임드로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들을 이 상아리만치 갑자기 3명이서 떠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고, 2017년에 불장을 우리는 겪었어요. 그죠? 2017년 말부터 해가지고 2018년 초까지. 그러면서 여기 길을 보시면 2017년에 쭉 스트레이트에서 이제 디귿자로 꺾이죠. 2018년 뭐부터 쭉 하락세를 겪으면서 2019년 그리고 2020년을 지금 지나오고 있는데, 이 2020년이 여기 나와 있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딱 풍자에서 직관적으로 만들어 놓은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이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아까도 전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2020년은 FATF에서 뭐 어떤 규제안이나 세제에 관해서 아직 각국 정부에서 디테일하게 나온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에피타이저다. 그러나 이 디귿자 골목길을 지나서 2021년 쪽으로 가면 세제안이 나옴으로써 정확히 엄청난 상승세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지. 차라리 세금을 우리가 내더라도 저는 뭐 금융 카르텔, 이 지구를 지배하는 어떤 전 세계 뭐 어떤 금융 지배 세력들이 이것을 통해서 이제 주식시장보다 더 많은 어떤 새로운 자산 시장을 형성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21년을 바라보면서 올해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정고점이 설상 안 가더라도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위안을 삼자라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요즘에 이제 장세를 보면, 특히나 이제 업비트나 뭐 이런 데를 보면은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의 포트폴리오를 이제 제가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운데 쪽에 이더리움 클래식이라고 있죠.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이 요즘에는 이더리움보다 상승세가 되게 주춤해. 근데 그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코인 다 안 오를 때 이더리움 클래식 혼자 먼저, 제가 알기로는 한 3배 정도 먼저 상승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횡보를 하거나 점진적으로 미온적으로 약간의 조정 장세가 있을 뿐이지,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다음 사이클에서는 다음에 과격하게 움직일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그 코인들의 관해서만 이렇게 바라보시면 상대적 박탈감을 너무 느낀다는 거지. 차례를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지. 이런 순환매 장세에서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 코인의 선상승을 배제하고 현지에 오르는 코인만 주목하다 보면 내가 가진 코인이 더 없이 초라해 보이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하는 말에 다시 한번 옮겨 타면 오히려 그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더욱 중요한 건 얘네들이 이제 OTC 마켓을 굴리는 두 가지 코인이 있어요. 알트코인 중에. 다른 코인 다, 리플 코인도 여긴 빠져 있어. 근데 보면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 두 가지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더리움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더리움 클래식도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매수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하고, 저의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근데 뭐 그거는 각자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어쨌든 달리는 말에 잘못 옮겨 타면 이 시점에서 순환매 장세에서 내 차례를 놓칠 수 있다는 걸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42만 원, 아까도 이제 다른 가격대에서 말씀드렸는데 42만 원 돌파 시에는 54만 원까지는 급상승 가능성이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 차트를 보고 이더리움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나머지 ERC20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바이낸스 마진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이나 아니면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서비스에 이제 등재되어 있는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장세가 있을 수 있다. 그 번외로 진짜 짜잘한 알트들 같은 경우는 펌핑 장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순환매가 일어나.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언급 안 드려요. 웬만하면. 자, 그래서 어쨌건 이런 식으로 아마 갈 가능성이 높고, 오미세고에 관해서 오랜만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파동을 타가지고 급격하게 N자 패통을 그리면서 이제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 장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미세고 같은 경우는 덩어리가 크고 뒤에 배후 세력이 되게 금융 세력이 되게 단단하기 때문에 세력의 입장에서도 이 코인 갖다 장난치기가 되게 애매모호한 구석이 많기 때문에 업비트 기준에서 짜잘한 진짜 알트코인, 그런 코인들 뭐 40% 오를 때 이거는 뭐하냐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안전한 코인, 펀더멘탈 있는 코인이면서 40% 올라가는 코인을 바란다는 거지. 근데 코인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코인을 찾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가만히 보면. 그러다가 이제 호주머니에 있는 돈 다 털리는 거지, 잘못하면. 그래서 어쨌건 오미세고는 저도 이제 계속 추천드렸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미세고가 미온적 상승 후에 이게 조정 장세를 거쳐서 횡보를 어느 정도 구간까지는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 37%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오미세고 같은 경우는 접근해 보셔도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은 코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37% 상승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홀딩하고 계신 분들 위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자, 오일 가격이 다시 한번 이게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 이게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가 지금 플랫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거 되면서 석유의 어떤 그 사용량이 계속해서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오전 영상에서 4월부터 레포르지 금리를 중단시킬 거다, 미국에서 그 얘기랑, 이제 미국 주식시장은 조정 장세로 4월 어느 순간부터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데, 오히려 그때서부터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중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적 상승세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커플링이죠. 미국 주식시장 조정 장세면 중국 같은 경우는 올라간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4월부터는 이제 봄 기운이 살짝 돌면서는 지금보다는 점진적으로 잠잠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 주식시장의 반등 가능성을 이때서부터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이거 추가적으로 그냥 말씀드리고, 바이낸스에서 15개나 되는 현금들, 피앗머니를 지금 옵션으로 추가를 시켰다. 자, 이걸로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다. 지원 통화 목록은 영국의 파운드 스털링, 한국의 원화, 러시아 루블, 호주 달러, 스위스 프랑, 체코 루나, 덴마크 크로네, 노르웨이 크로네, 뉴질랜드 달러, 폴란드 졸로티, 그리고 스웨덴 크로나, 터키 리라, 아프리카 랜드, 헝가리, 포린트, 이스라엘 세겔까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 비트코인, BNB, 이더리움, BCH, 라이트코인, XRP까지만 일단은 살 수 있대요. 이것도 엄청난 호재죠, 사실상. 그래서 한국 원화까지 이제 추가됐다. 그러니까 원화가 추가되고 연료 주입할 수 있는 길목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앞으로 암호자산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 공급해는 그 물줄기도 많이 물꼬를 틀어놨다는 거죠. 그리고 OKEX가 지금 보면 인도의 어떤 그 로컬 그 암호자산 어떤 그 마켓하고 같이 협력 관계를 맺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상 알고 보면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쪽으로 가는 많은 사업가 그리고 인도화 쪽으로 많이 가는 사업가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테크빈 업체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보면 트위터의 잭도시 같은 경우도 6개월간 작년 11월 달에 아마 그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6개월 동안 그 아프리카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테크빈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향후에 어떤 그런 블록체인 전반적인 어떤 그 생태계를 조성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히철리즘인가 하는 친구가 그 유튜브를 하잖아요. 해외 뭐 오지 같은데요. 탐험하면서.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그저껜가 북인도 쪽으로 들어갔더라고요. 캘거탄가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잠깐 있었던 데는 남인도 첸나이였거든요. 근데 남인도보다 북인도 같은 경우는 그 친구도 이제 솔직히 사실적으로 말하지만 난이도가 되게 높다는 거죠. 인프라도 안 깔려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요. 그 남인도 쪽보다. 근데 전 어쨌건 히철리즘 같이 나이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여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목숨도 내놓고 하는 거죠, 사실상. 근데 그런 친구가 아무래도 뭐 성공하지 않겠어요? 책상머리 앉아가지고 뭐 연합뉴스나 보고 예측하는 사람들보다는. 자, 그리고 스티밋의 어떤 그 블록체인하고 토큰들이 트론 네트워크로 이게 같이 협력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이동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스티밋이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스팀 보이스 런칭 시기가 어쩐지 모르겠지만 스팀을 움직이고 비트쉐어스라는 코인을 움직이고 이오스를 움직이는 세력들이 거의 동일한 세력들이거든요. 개발자가 똑같기도 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스팀 보이스의 그 런칭 전까지는 아마도 스팀 코인 같다 세력들 노름할 그럴 확률이 되게 높다. 그러니까 펌핑도 과하게 일으키고 조정도 과하게 일으킬 확률도 높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런칭 전에 단기적 수익분만 딱 이렇게 이득을 취하시고 반드시 빠져나오셔야 한다는 거죠. 중장기적으로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네들 코인 그 성향이 그래요. 스팀이라든가 비트쉐어라든가 이오스라든가 파동이 있긴 있지만 되게 거하긴 하지만 조정이 들어갈 때도 생각보다 되게 과하게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접근해야 되고 IOHK 재단에서 여기 보면 50만 불을 와이오밍 그 대학교에다 이걸 뭐 기증을 했다 이런 얘기 있는데 블록체인 어떤 연구소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IOHK가 에이다 위주로 된 어떤 그 재단이잖아요. 근데 여기하고 관련된 게 호라이젠이랑 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이랑 코인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연구하는 연구진들은 세 가지 어떤 그 코인들의 그 개발자들이 다 공유해서 서로 교환하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 진척을 잘 보시면서 움직이셔야 되고 에이다 같은 경우는 뭐 상승세가 지금 있죠. 어쨌건 이런 식으로 돈을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점진적으로 계속 움직인다는 얘기는 향후 장세에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에이다 코인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도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간 거긴 하지만 어쨌건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든 호라이젠이든 에이다든 어쨌든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에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다 인정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우회적으로. 그래서 어쨌건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고 리플 코인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단기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요.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단기적으로 비트가 급격하게 빠진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들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